자,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2일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둘러봐야 되겠죠. 관리 종목 일단 볼 필요 없고 원풍물산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짝 거래를 일으키고 있네요. 아직 거래가 불지 않아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이 좋았던 남영 비비안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쓰고 있고 계속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올산업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갭을 띄웠어요. 두올산업 진입 파동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는데 좀 추이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세 파동에서 멈출지 아니면 돌파를 완성시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두올산업,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 보면 어제 장도 그랬는데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추세예요. RFHIC 현재 상당히 두터운 진입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맥놀이 구간에 그러니까 이전 저지선 라인에 진입을 한 상태인 거죠. 삼성출판사가 갭을 높게 띄워서 움직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언제나 갭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서현전자가 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매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급의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줄질 않았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가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큰 파동 개념에서의 궤적 구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관없겠네요. 3,390원. 이 안으로 주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박스권 상단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파동인데 일단 내려와야 돼요. 노이즈 파동을 봐야만 합니다. 3,390원 그리고 진폭이 별로 되지 않아요. 한 3,370원 정도에 한 번 더, 70원 정도에 한 번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3,390원과 3,370원. 이 자리가 격전지죠.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매수가 되었고 나머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총 3차 매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매수까지는 확실히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궤적이라는 게 눈에 지금 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 영역을 딛고 움직여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끔 나누어서 본다면은 45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저항받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가 안으로 진입하고 나서는 저항을 보여주는 라인. 이게 45분 봉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의미가 두드러져 보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다가 어떤 뜻을 새기는 것은 이제 매매자의 마음인 거지. 다른 게 없죠. 매매자의 마음이 그런 뜻을 부여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부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 그 중에 가능한 경험만 베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렴이 진행 중이고 더 기다려 봐야 결과를 알겠죠. 더 내려오면 더 사는 거고 어쨌든 이 자리를 기준으로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캔들 3개로 나누어서 봤던 거죠. 결국엔 이 안에서 내가 묶어서 본다면 캔들 3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파동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요. 몇 분 봉 몇 분 봉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동 또 큰 파동 또 큰 파동 또 이렇게 큰 파동 내가 묶어서 보면은 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게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은 기법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매매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두올산업 잠깐 봤었는데 다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가 돌파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돌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 시멘트에
현재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고려시멘트 3파동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좀 있었고 그걸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매매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거래대금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또 윗꼬리로 멀리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이 거래량을 따라잡을 텐데 그 흐름에 기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올 산업은 모니터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올 산업은 극참의 개념으로서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겁의 개념, 궤적의 개념이죠. 그리고 합성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결국엔 똑같습니다. 두 개 다 결국엔 같은 에너지가 되겠죠. 70원에 있는 것도 일부가 제 것인데 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올 산업도 첫 눌림이 제가 어제 재눌림의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 손절하면서 이제 그 위험성을 알려드렸는데 첫 눌림이 시작이 되었죠. 고려시멘트도 이제 이 자리가 뭐 첫 눌림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막 치고 머무르다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진폭이면은 첫 눌림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나는 무서움이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네요. 요 끝자락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두산 퓨어셀 이 친구도 잘 움직이고 있고 필룩스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고려시멘트는 첫 반등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반등을 세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을 불리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올 산업도 이 두터운 저지선 영역을 아직까지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는 있어요. 코스닥은 기관이 팔고 있는데 아침에 집계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포지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바꾸는 게 기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고려시멘트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적 발동 예상 가격이 3,560원인데 저는 이 수익률 2.7% 정도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챙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후의 모습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먹을 그릇을 알고 딱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나갔고 고려시멘트는 이 겁 구간 궤적 돌파와 더불어서 수익이 마감되었습니다.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눌림을 더 주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거죠. 두올 산업.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결과를 지켜볼 만한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한번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연습은 정말로 중요해요. 큰 파동. 그러니까 하나의 N자 파동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하나의 커다란 N자 파동이 등장하게 되면은 얘를 대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 N자 파동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얘도 하나의 대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파동 간의 어떤 싸움의 변곡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잡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령 대파동 안에서도 소파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메이저 파동, 마이너 파동 이렇게도 부르고 뭐 이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식책을 보면은 많이 다루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도 대파동과 소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렇게 파동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파동과 소파동을 좀 구분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파동 안에서 소파동을 찾다 보면은 대파동 내에서 크게 이 잡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정 가격 범위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함께 보면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최대 접전지가 어디인가? 그걸 이제 잡아보는 거죠. 그럼 뭐 이 정도? 이들의 최대 접전지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저지선, 궤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자리는 이렇게 거래량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고 이걸 돌파하는 순간에 이 자리에서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1.7 정도. 여기서 이제 뭐 3분의 1 조금 넘게 또 밑에 조금 더 대놓긴 했지만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서
수익 실현. 근데 이 사실 자체는 10분봉, 방금 지나갔는데 과거에도 이 자리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국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10분봉이든 5분봉이든 3분봉이든 내가 몇 분봉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파동이 만들고자 했던 어떤 격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격전지가 드러나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겁의 개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게 드러나느냐. 그건 정말 간단해요. 이거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가 특정한 정규 분포 안으로 수렴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다면 흰색 바탕에 요렇게 중간 형태의 힘이 혹은 어떤 형태가 가장 많이 드러난다.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규 분포.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누적이 될 때마다 그 정규 분포가 조금씩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겁의 개념이라는 것도 이 정규 분포는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사회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문화 형태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이 친구의 X축, Y축이나 이 친구의 N자 파동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특정 자리에서는 평균적으로 정규 분포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디에서 강렬하게 싸웠는가. 그게 이 고려 시멘트 차트 안에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지지와 저항을 거래량이 모여서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이 몇 분 봉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뭐 5분 봉, 30분 봉, 15분 봉, 3분 봉, 그 각 봉 형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쏠려 있는 듯한 느낌? 한쪽으로 그런 느낌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봉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필요한 만큼 그걸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고려 시멘트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울 산업도 이런 자리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려 시멘트가 조금 더 선명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